나경철의 친절한 뉴스. 승자 독식의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제도로 개편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서일까요? 거대 양당과 군소정당들이 불협화음을 내면서 선거제도 개혁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친절한 뉴스에서 이와 관련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경철 뉴스캐스터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른바 군소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에서 지속적으로 이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시민단체들과도 연대해서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야외에서도 지금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또 각 정당에서 논평도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요. 예. 또 방송 통해서 의원들이 또 선거제도 개혁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자유한국당에서 정개특위, 그러니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명단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과정을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약 석 달 전이었죠. 여야가 7월 26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비상설특위 설치에 합의를 합니다. 자, 여기서 비상설특위는요, 6개 특위를 이야기하는데요. 예. 방금 말씀드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리고 사법개혁특위, 에너지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 4차 산업혁명특위, 그리고 윤리특위, 이렇게 6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80일 정도가 지났죠. 80일 이상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아직까지 특별위원회 구성조차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상황입니다. 예, 그 원인이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상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개특위 구성의 경우에는요, 당초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또 당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 모임의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발생합니다. 노회찬 전 의원이 별세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평화와 정의가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구성을 놓고 다시 협상을 했는데요. 그 결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1명을 양보하게 되면서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의원 2명으로 구성하기로 가닥을 잡게 되죠. 네. 그런데 이 정개특위는 위원장으로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내정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비교섭단체 나머지 1명,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을 누가 추천하느냐, 이 문제가 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민주당이 아까 1명을 양보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은 나머지 한 자리를 민주당이 추천하겠다라는 입장이었고, 예. 한국당은 자, 그럼 심상정 의원이 진보 성향이니까 예. 나머지 1명은 한국당이 추천해야 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 얼마 전에 이런 얘기 나왔었죠. 정의당은 정개특위에서 빠져라 라는 그런 극단적인 주장도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개특위에 우리 성향의 의원 1명을 더 넣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예. 네. 그래서 특위 구성을 계속 좀 뒤로 미루고 있는 형국인데요. 네. 자, 이 정개특위가 구성이 되면 선거제도 개편을 주도하게 될 텐데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 군소정당,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이쪽에서는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꾸자고 하는 겁니까? 네, 이 부분이 오늘의 아마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용어로 이야기해드리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로 바꾸자는 겁니다. 심상정 의원이 줄곧 주장해왔던 개념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용어만 들어서는 한 번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떤 겁니까? 제가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바탕 자체는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선거제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가 지금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고요. 그리고 정당에 투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투표 방식은 같은데 이 투표 결과를 갖고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하,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우리 국회의원 의석이 300석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300석을 지역구에 200석을 할당하고 비례대표에 100석을 할당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A라는 당에서 전국에서 지역구 5석을 얻었고 비례대표 투표에서 20%를 얻었을 경우에 지금 선거제도라면 지역구 5석 그리고 비례대표 100석 중에 20%를 얻었으니까 20석을 얻게 돼서 5 더하기 20 하면 25석이 A당의 총 의석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현재 시스템이죠. 그렇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에 몇 석을 할당한다 뭐 이런 개념이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과 똑같이 300석 가운데서 A라는 당이 지역구에서 5석을 얻었고 비례대표 투표에서 20%를 얻었다고 가정을 또 해보면요. 예. 여기서 20%는 전체 의석수의 20%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비례대표 100석 중에 20%가 아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즉 300석의 20%를 하면 60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당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모두 합쳐서 60석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5석을 얻었으니까 나머지 55석이 비례대표의 의석이 되는 거겠죠. 그렇군요. 네네. 지금 제도와 비교해보면 무려 30석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상당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네네네. 군소정당에서는 아무래도 더 유리한 쪽으로 본인들의 입지,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계속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당에 대해서 투표한 게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이 된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쉽게 풀어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라고 좀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징 혹은 장점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건데요. 예. 기존의 소선거구제 선거제도에서는 예를 들면 지역구 투표에서 51% 대 49% 결과가 만약에 나온다 치면 51을 얻은 쪽이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49의 표는 뭔가 좀 버려지는 듯한 그런 승자 독식의 구조였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 버려지는 것 같았던 표들이 이 비례대표들을 통해서 보완이 되면서 일명 사표, 그러니까 죽는 표가 최소화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여러분 이해를 하셨죠? 자, 그렇다면 각 정당마다 정치적인 계산이 다를 텐데 네.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각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이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정의당을 한번 보면요. 예. 정의당 지금 의석수가 5석입니다. 최근 근데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서 약 8%의 지지도를 기록했거든요. 예. 한때는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지지도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정도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의석수로 따지자면 적어도 20석 이상은 확보가 될 테니까요. 왜냐하면 엄청난 차이네요. 300석 예. 중에 8% 정도니까.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정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112석, 112석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당 지지율이 낮죠. 지금 한 20%가 채 안 되는데요. 이게 유지된다면 60석도 뭐 겨우겨우 확보하게 되는 거겠죠. 예. 이거는 또 총 의석수가 300석이라는 전제 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총 의석수도 그럼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총 의석수 300명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좀 늘릴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 아마 많은 국민들은 국회의원 늘린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눈살부터 찌푸리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려면 불가피하게 의원 수를 30석, 또 많게는 60석가량 늘려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아마 이제 국회에서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래도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낸 세금으로 국회의원들 월급 주는 건데 일을 제대로 안 한다 이런 원성이 또 자자하기도 하고요. 제도상의 이점들은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글쎄요. 국회에 대한 불신,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수를 늘려야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반대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친절한 뉴스 오늘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